80일간의 세계 일주 아우다 부인. 이윽고 포그씨와 파스팔투는 기차에 탔다. 픽스는 무슨 생각이서인지 미행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 포그씨는 육군소장 크로마티와 트럼프 놀이를 하며 지냈다. 파스팔투는 여행용 담요로 발을 감싸고 잠이 들었다. 열차는 밤에도 계속 달려 다음 날인 10월 22일에는 넓은 들판을 지났다. 군데군데 인가가 나타나고 이슬람교 사원의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기차는 로탈역을 24km쯤 앞둔 콜비 마을 들판 한가운데에 멈췄다. 거기서부터는 철길이 깔려 있지 않았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열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답니다. 뭐라고? 분명히 캘거타로 가는 표를 샀는데. 포그씨는 영무원에게 가서 따졌다. 다른 손님들도 여기서 엘라헤비까지는 각자 알아서 간답니다. 하고 영무원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포그씨는 파스팔투를 가까운 동네로 보내어 탈 것을 구해오라고 했다. 마침 코끼리가 있어서 2,000파운드나 주고 코끼리를 샀다. 코끼리를 부릴 줄 아는 파시족의 젊은 청년도 구했다. 그는 코끼리를 잘 다뤘다. 코끼리의 등에 안장을 얹고 의자를 2개 매달았다. 포그씨와 크로마티 장군이 나란히 앉았다. 파스팔투는 주인과 크로마티 장군 사이에 담요를 깔고 앉았고 파시족의 젊은이는 코끼리의 목에 앉았다. 9시에 일행은 콜비 부락을 떠나 종려나무가 우거진 정글로 들어갔다. 난생 처음 코끼리 여행을 하는 크로마티 장군은 피곤하니 쉬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포그씨는 끄떡도 않고 여행을 계속하라고 독촉했다. 크로마티 장군이 한마디 했다. 당신은 강철 같군요. 그들의 행군은 계속되었다. 종려나무와 타마린드 나무가 우거진 숲을 지나서 힌두교 신자만이 사는 곳도 거쳤다. 밤이 되자 엘라하벳까지 40km쯤 남은 곳에 도착했다. 밤 공기는 상당히 추워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우기도 했다. 이따금씩 밀림에서는 표범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아침이 되어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소인들이 살고 있는 벌판은 위험했으므로 힘이 들지만 밀림을 헤치며 갔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코끼리가 걸음을 멈추고 불안한 몸짓을 했다. 안내인은 일행을 코끼리에 실은 채 숲속에 숨겨두고 주위를 살피러 갔다. 지금 바라문 교도들의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큰일이니 꼼짝하지 마세요. 이윽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악기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행렬의 선두가 포그씨 일행이 숨어있는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행렬의 맨 앞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은 승려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뒤에는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수레가 뒤따랐다. 수레에는 무시무시한 조각상이 실려 있었다. 그 조각상은 팔이 4개가 달려있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그 조각상은 머리가 없는 큰 사나이의 시체 위에 서 있었다. 포그씨 일행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조각상 뒤에는 바라문 교도들이 곧 쓰러질 것 같은 아름다운 젊은 부인을 부축해 가고 있었다. 부인의 뒤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노인의 시체를 실은 가마를 메고 왔다. 그 행렬의 뒤에는 악대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미친 듯이 악기를 울려대고 있었다. 그 긴 행렬이 지나가고 나자 안내인이 설명했다. 저건 분델칸드 임금님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럼 저 부인은 누군가요? 왕비인데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제물로 바쳐진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포그 씨가 놀라며 물었다. 네, 인도에는 사티라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은 남편을 따라 불에 타 죽는 것을 말하지요. 일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포그 씨가 물었다. 아니, 아직도 저런 야만적인 풍습이 남아있단 말이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상간에는 남아있답니다. 저 여인을 불타 죽게 내버려둘 순 없소. 여자를 구해야 하오. 포그 씨는 안내인에게 자세한 것을 물었다. 저 여자는 필라지 사원에 밤새 갇혀 있다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포그 씨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여인을 구출하러 가자고 말했다. 모두 찬성했다. 그 중에서도 같은 파시족인 안내인은 여자를 구하는 데에 적극 앞장섰다. 안내인은 지금 끌려간 여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다. 원래 파시족인 아우다는 영국 교육을 받은 세련된 여성인데 억지로 분델칸드 임금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임금이 먼저 죽게 되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다. 포그 씨 일행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사원 옆으로 숨어들어 동정을 살폈다. 무장을 한 호위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포그 씨 일행은 사원 뒤쪽으로 가서 담에 구멍을 뚫었다. 캄캄한 하늘엔 초승달이 떠 있었다. 한창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원 안에서 소리가 나서 일행은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곧 날이 밝을 텐데 큰일 났군. 이때 파스팔투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다. 물론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다. 동력 하늘이 밝아오자 승려들은 북을 울리며 여인의 화형을 준비했다. 사원 문이 열리고 여인이 끌려 나왔다. 여인은 살고 싶어 몸부림쳤으나 마취약을 입에 대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곧 여인은 승려에게 안겨 제단으로 옮겨졌다. 포그 씨 일행은 재빨리 군중 속으로 끼어들었다. 여인은 장작더미 위에 있는 임금의 시체 옆에 뉘어졌다. 장작더미에 불길이 옮겨 붙자 군중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때 갑자기 죽어있던 임금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인을 두 손으로 안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모두들 연기 속을 걸어 나오는 임금을 겁에 질린 채 쳐다보고만 있었다. 임금은 포그 씨 앞에 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예요. 어서 달아납시다. 그 사람은 바로 파스팔투였다.
포그시 일행은 재빨리 여인을 코끼리에 태우고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파스팔투가 임금의 복장을 하고 연기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우다 부인이 인도에 있다간 언제 다시 붙들릴지 모르므로 인도를 벗어날 때까지 데려가기로 했다. 일행은 10시경에 무사히 엘라하벳 역에 도착했다. 안내인에겐 일행을 살려준 대가로 코끼리를 주어서 보냈다. 정신을 잃었던 아우다 부인은 기차 속에서 깨어났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아우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12시 30분 기차는 베나레스에 도착했다. 크로마티 장군은 일행의 성공을 빌며 악수를 나눴다. 포그시 일행은 계속 기차를 타고 10월 25일 아침에 캘커타에 도착했다. 런던을 떠난 지 23일째가 되는 아침으로 착오 없이 무사히 도착한 셈이었다. 그런데 포그시 일행이 역 구내를 빠져나오자 경찰관이 다가왔다. 필리어스 포그시죠? 그렇소. 저 사람은 당신의 하인입니까? 네. 경찰관은 파스팔투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만 같이 가야겠습니다. 경찰관은 포그시 일행을 끌고 가서 창살이 있는 감옥에다 넣었다. 잠시 후 다시 경찰관이 와서 일행을 옆방에 있는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3명의 승려가 들어왔다. 서기가 큰 소리로 고발장을 읽어나갔다. 파스팔투를 바라문교의 신성한 장소를 더럽힌 죄로 고발합니다. 서기는 증거물로 파스팔투의 구두 한 켤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스팔투가 소리쳤다. 저건 내 구두요. 파스팔투는 봄베이에서 시간이 남아 사원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쫓겨난 일이 생각났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파스팔투가 구두를 신은 채 들어갔다. 그리고 쫓아오는 승려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신발이 벗겨졌던 일이 있었다. 이들을 미행하던 픽스 형사가 이걸 보고 포그시를 인도에 묶어두려고 승려들을 시켜 고소를 하게 한 것이다. 판사는 파스팔투에게 15일간의 구류와 300파운드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리고 포그시는 하인을 잘못 감독한 죄로 8일간의 구류와 150파운드의 벌금을 내게 했다. 나 때문에 주인은 세계일주도 못하게 되었구나. 파스팔투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포그시는 태연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보석금을 지불하겠소 라고 말했다. 포그시는 2000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한편 방청석에 있던 픽스 형사는 다시 실패한 데 대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포그시가 가방에서 많은 돈을 꺼내어 판사에게 주는 것을 본 파스팔투는 너무나 아까웠다. 파스팔투는 구두를 돌려받자 중얼거렸다. 굉장히 비싼 구두구나. 한 짝에 1000파운드나 하는 구두는
세상에 이것밖엔 없겠지. 법정을 나온 포그 씨는 마차를 부두로 몰아 랑군호에 올랐다. 포그 씨를 뒤쫓아온 픽스 형사가 중얼거렸다. 여기서 저놈을 포기할 순 없다. 지구 끝까지라도 뒤쫓아갈 거야. 저놈도 이제 훔친 돈을 거의 써버렸겠지.